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모든 세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MIT, NASA, 스탠퍼드, 프린스턴, 그리고 실리콘밸리까지 모두가 원했던 단 한 사람. 그런데 그녀는 가장 조용한 선택을 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카메라 앞도 아니고 뉴스 속도 아닌 하얀 실험복을 입고 조용히 전원을 켠 그녀. 대한민국은 묻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왔는지. 대신 조용히 실험실 불빛 아래 희망이라는 이름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귀한 1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미국 캘리포니아 패서디나. 이곳에는 전 세계 이공계 천재들이 모이는 곳, 바로 칼텍이 있습니다. 물리학, 공학, 우주과학 등 수많은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 이 대학은 명문을 넘어 지식의 전장이라 불릴 만큼 말마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현장 한가운데서 말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 조용한 성격, 낯선 이름. 처음엔 그 누구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들조차 처음엔 그녀를 특별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발표 자리에서도 소극적이었고 그룹 프로젝트에서도 앞에 나서기보다는 조용히 맡은 역할을 수행하던 학생.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룹 실험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이 그녀였고 누구도 찾지 못한 회로 오류를 단번에 집어낸 사람도 그녀였습니다. 시험 데이터를 분석하던 연구 조교는 회상합니다. 처음엔 그냥 성실한 학생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실험실에선 항상 그녀의 손길이 닿은 노트가 중심이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조용한데 그 안에는 엄청난 설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단순했습니다. 아침 일찍 실험실 문을 열고 제일 먼저 실험 장비의 전원을 확인하고 전날 실험의 로그 데이터를 정리한 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주변을 정리하고 다음날 실험을 위한 준비까지 마친 뒤 조용히 퇴근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정확히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지도교수가 그녀의 설계도를 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미 박사과정 수준을 넘어섰다고 봐야 합니다. 실험의 흐름을 설계할 줄 안다는 건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궁금한 걸 끝까지 알아봐야 잠이 오는 성격이었어요. 그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수학 문제 하나를 붙들고 밤을 새운 적도 있었고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받은 과학상자 키트를 혼자 분해하고 재조립하며 생긴 호기심이 지금의 길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모든 시작은 단 한 가지 감정, 왜 그런 걸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놓쳤던 이름, 그러나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누구보다 먼저 기억해낸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은 한 사람, 단 한 명의 이 교수는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역사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출발선은 겉보기에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서울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 부모님 모두 맞벌이를 하셨고 그녀는 유치원 시절부터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녀에게는 오히려 귀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책상에 앉는 법을 배웠고 모르는 것이 생기면 먼저 사전을 찾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텔레비전 대신 과학 다큐멘터리, 만화책 대신 문제집. 자연스럽게 공부는 그녀에게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닌 궁금함을 푸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자 그녀는 교과서보다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중력이 작용하면 빛도 휘나요? 전기는 왜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르지 않나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혹은 시험에 안 나와. 그냥 외워. 그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영어 자료를 검색하며 혼자 배우는 방법을 익혀나갔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걷는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 자신만의 속도로 걷는 것이 더 자신에게 맞는 방식이라는 거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그녀는 스스로 결심합니다. 고등학교 진학은 하지 않겠다. 검정고시로 빨리 끝내고 내가 원하는 걸 배우자. 주변 어른들은 놀랐습니다. 학교 생활도 중요한데 사회성은 어디서 배우니?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언제든지 다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호기심을 그대로 놔두면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검정고시 준비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선행학습서도 도움을 줄 선생님도 없이 오직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일반적인 학생들이 3년 동안 배우는 고등과정을 그녀는 1년 만에 정리했고 결국 만 16세의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 무렵 그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합니다. 바로 미국 유학, SAT 추천서, 자기소개서, 에세이 등등. 모든 과정이 영어였고 모든 절차를 혼자 해내야 했습니다. 첫 SAT 모의고사에서는 시간도 부족했고 영어 독해는 절반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구조로 분석하고 자기소개서를 수십 번 퇴고했습니다. 한 번은 에세이를 쓰다가 왜 한국을 떠나고 싶은가라는 질문 앞에서 펜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녀는 떠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걸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UC 버클리의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게 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오히려 어른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수진 교수의 출발은 결코 평탄하거나 보장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일찍, 그러나 누구보다 단단하게 자신의 길을 스스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UC 버클리, 세계 각국의 천재들이 모여드는 곳에서 16의 한국 소녀는 말없이 책을 펼쳤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 낯선 환경, 그리고 누구보다 똑똑한 학생들 사이. 처음 몇 주는 모든 것이 버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교재 한 장을 읽는데도 사전이 필요했고, 세미나에서는 교수의 말을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매일 새벽까지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모르는 용어는 공책 한 권을 따로 만들어 정리했고, 시험 수업이 끝난 뒤에는 혼자 실습실에 남아 장비를 만져보며 감각을 익혔습니다. 조교들도 놀랄 정도로 그녀는 묵묵히 기본기를 다졌습니다. 수업 중 교수의 질문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을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발음이 어눌하고 긴장해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의 질문은 언제나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오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틀리는 건 괜찮아요. 대신 끝까지 물어보면 언젠간 답에 닿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교수들은 처음엔 그녀를 성실한 동양 학생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실험 보고서의 가설 설계, 복잡한 수식 전개, 데이터 해석 방식 모두가 이미 학부 수준을 넘어서는 정교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 교수는 수업이 끝난 뒤 그녀를 불러 말했습니다. 수진, 혹시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나요? 당신은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연구를 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때 겨우 만 18세였고 그녀의 조기 졸업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2년 만에 UC 버클리를 졸업하며 그녀는 센서 신호의 오차 보정을 주제로 졸업 프로젝트를 완성합니다. 해당 연구는 예측 오차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알고리즘을 제안한 것으로 교수진은 모두 만장일치로 논문 게재 권고를 냈습니다. 그녀는 단독 제1저자로 SCI급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했고 심사위원들은 리뷰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자는 해당 주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으며 데이터와 수식의 연결 구조가 매우 탁월하다. 이 논문은 박사과정 중반 수준의 깊이를 지녔다. 논문이 공식 게재된 날, 그녀는 만 19세였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어느새 전설처럼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조용한데 발표할 땐 모두가 집중하게 돼. 실험하다 막히면 수진한테 물어봐. 거의 대부분 알고 있어. 하지만 정작 그녀는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제가 아는 건 아주 작아요. 잘 모를수록 더 알고 싶어지니까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 말에 교수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동료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천재는 자기가 모르는 걸 아는 사람이라고 하잖아. 딱 수진이야. 한수진 교수는 그렇게 천재들 사이에서 가장 조용한 웃음을 지으며 가장 높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UC 버클리 졸업 후 한수진 교수는 다음 무대를 향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칼텍은 말 그대로 과학의 최전선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곳을 거쳐갔고 수많은 논문들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곳에서의 하루는 곧 전 세계 과학계의 흐름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녀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교재를 꿰뚫고 실험 설계에 몰두하며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끈기 있게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새벽에 연구실 문을 열고
밤 12시가 넘도록 남아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교수와 동료들은 그녀를 성실한 학생이라 여겼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에게 전환점이 된 건 NASA 산하 제트 추진 연구소와 연계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우주 탐사선의 센서, 오차를 줄이는 고정밀 회로 설계를 주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박사과정 학생들이 데이터 정리나 보조 작업에 그칠 때 한수진 교수는 회로 구조 자체의 결함을 발견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구조를 다시 짜자고요? 지금까지 이 방식으로 수십 번 검증했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결과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수치, 실험 조건, 오차율 변화, 그녀의 손에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회로 설계는 기존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을 12% 개선했으며 우주 환경에서의 안정성도 한층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말했습니다. 이건 박사과정 학생의 제안이 아닙니다. 시니어 리서처 수준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자리는 달라졌습니다. 회의실 구석이 아니라 테이블 중심, 단순한 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전체 설계 흐름의 조율자. 모두가 그녀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시험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조용히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한국인이 맞아? 아니, 진짜 외계인 아닐까?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안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계산 능력, 추론 방식, 사고 구조는 어느 것 하나 평범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낮췄습니다. 저는 여전히 배워가는 중입니다. 다만 계속 질문을 던지다 보면 그중 하나쯤은 답에 가까워지겠죠. 회의가 끝난 뒤 한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언어로 사고하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생각합니다. 설계를 할 때도, 수치를 해석할 때도 머릿속은 늘 한국어로 정리됩니다. 그 순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사고는 결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방식으로 끝없는 탐구를 거듭한 결과였습니다. 한수진 교수는 외계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누가 봐도 분명한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진심으로 과학과 세상을 연결하려는 사람입니다. NASA와 칼텍에서의 탁월한 성과 이후 한수진 교수의 이름은 학계와 산업계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스탠퍼드, MIT, 프린스턴, 유럽의 ETH, 취리 등 세계 최고 연구기관들이 박사 후 과정 참여를 요청했고 실리콘밸리의 유망 스타트업들은 공동 창업과 지분 제안서까지 보내왔습니다. 어느새 전 세계가 이 젊은 한국인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메일함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제안이 도착했습니다. 전액 장학금, 독립연구실 제공, 시니어 리서처 대우, 파격적인 급여. 어느 하나도 거절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그녀는 조용히 메일을 정리한 뒤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주변 연구자들이 물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건 너무 빠르지 않나요? 왜 하필 한국인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과학은 국경이 없지만 저는 마음속에 국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귀국 후 그녀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의 교수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만 24세. 카이스트 역사상 최연소 임용 후보였습니다. 처음 이력서를 받아든 임용위원회는 의아했습니다. 너무 젊었습니다. 하지만 이력서를 넘기는 순간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NASA 프로젝트 실적, SCI급 국제학술지 논문 4편. 박사과정 중 발표된 제1저자 논문, 칼텍 교수진의 강력한 추천서. 심사위원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놓칩니다. 2023년 8월, 그녀는 만 24세의 나이로 정식 임용되어 카이스트 전기전자과 교수로 강단에 섰습니다. 첫 강의 날, 학생들은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젊은 여성을 보고 속삭였습니다. 조교 선생님이신가? 하지만 그녀는 단정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전자 회로 설계를 함께 공부할 한수진입니다. 강의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금세 달라졌습니다. 복잡한 소식은 간결하게 정리되었고 실험 사례는 실제 논문과 연결되며 살아있는 지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이 회로를 다른 방식으로 짠다면 어떤 구조가 나올까요? 부품을 바꾸면 어떤 물리적 변화가 생길까요? 학생들은 망설이다가 점차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 명 한 명의 아이디어를 진심으로 경청했습니다.
좋은 착안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 구조를 실험으로 구현해보면 어떨까요? 그녀는 교수가 아니라 동료 연구자처럼 학생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한 학생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처음엔 나이 비슷해 보여서 이상했는데 완전히 다르다. 설명이 그냥 귀에 박혀. 그녀는 단지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했고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가 탐냈지만 한국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강의실 문이 열리고 교단에 선 사람은 조용히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넉넉한 미소를 머금은 그 얼굴. 학생들 중 일부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센서 회로의 구조적 설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교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매일 배워가는 중입니다. 같이 실험하고 같이 설계해봅시다. 한수진 교수는 그렇게 처음부터 함께하는 과학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칠판에 수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식이 탄생한 맥락부터 설명했습니다. 이 회로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만든 설계는 어떤 조건에서 실패할까요? 학생들의 손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나하나의 질문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고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착안이에요. 그 생각을 다음 실험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학생들은 점점 능동적으로 변했습니다. 스스로 설계안을 가져오고 그녀에게 토론을 신청하며 실패한 실험마저도 의미 있는 과정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연구실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열린 연구실 학부생도 석박사도 주니어도 시니어도 없이 모두가 동등한 연구자라는 분위기. 직접 납땜기를 들고 회로를 고치고 기판 위에서 발생한 미세한 오류를 학생과 함께 머리를 맞대며 파악합니다. 한 학생이 회로를 잘못 연결해 장비가 망가졌을 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만든 실패는 더 나은 설계를 향한 증거입니다. 주말이면 실험실 조명은 여전히 켜져 있고 그녀는 학생들과 논문 아이디어를 나누며 늦은 저녁을 함께 먹곤 합니다. 간식을 준비해 오는 건 언제나 그녀였습니다. 지쳤다면 잠시 쉬어요. 연구는 마라톤이니까요. 한 학기, 두 학기가 지나며 그녀의 수업은 학생들에게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두려웠던 회로 수업이 재미있어졌고 지식 전달을 넘어서 삶의 태도를 배우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외에서 방문한 한 외국인 교수는 강의 참관을 마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과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정말 행복하겠군요. 저분이야말로 시대가 기다려온 교사입니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수진 교수는 여전히 배우고 있었고 그 배움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지식을 넘어 태도와 감동으로 가르치는 진짜 스승. 카이스트의 한 강의실 안에는 지금도 그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수진 교수의 귀국 소식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여운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과학 매체들은 세계가 탐낸 젊은 천재가 조국으로 향했다는 제목으로 그녀의 선택을 조명했고 한국 언론은 카이스트 사상 최연소 교수라는 타이틀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그 모든 관심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SNS도 없었고 보도 요청에도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건 카메라 앞이 아니라 실험실 한가운데였습니다. 카이스트 복도 어귀에서 그녀를 마주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자들 틈을 뚫고 나오신 게 아니라 회로 설계 도면을 들고 실험실에 먼저 가 계셨어요. 왜 그렇게 많은 제안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가? 많은 이들이 묻고 싶어 했고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은 모두 한국에서 받은 것입니다. 학창 시절 담임 선생님이 빌려주신 물리 참고서, 동네 도서관에서 본 낡은 과학 다큐멘터리 비디오, 새벽까지 불 꺼지지 않던 독서실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 그 모든 것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그녀는 약속을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움직였습니다. 카이스트 수업과 연구를 병행하면서도 지방의 소외된 과학고와 중소도시, 중학교를 찾아다니며 무상 강연을 이어갔고 온라인에서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무료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미래과학자를 위한 개념 회로, 수학과 물리의 연결고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설계. 그녀의 강연은 늘 접속자 수가 서버를 넘겼고 한 번 올라온 영상은 전국 과학 교사들이 교환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방송국 다큐멘터리 팀이 그녀의 일상을 촬영하고 싶다며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수락했지만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제 연구보다 학생들과의 시간을 더 많이 담아주세요. 아이들이 과학을 좋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촬영이 끝난 뒤 PD는 후기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한수진 교수님은 천재라는 말보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립니다. 감동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오더군요. 해외의 여러 연구소에서는 여전히 제안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더 큰 연구비, 더 넓은 시설, 더 많은 연봉.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카이스트 실험실 불을 가장 먼저 켜고 가장 마지막으로 끄는 사람입니다. 외부 강연을 다녀온 날에도 꼭 연구실에 들러 학생의 회로 설계 파일을 다시 살펴보고 간식이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무엇이든 함께 나누는 그녀의 손길에 학생들은 묻지 않아도 마음을 엽니다. 한 대학원생은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오신 분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배우는 기분이에요. 한수진 교수는 과학계가 인정하는 천재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울림은 그녀가 한국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돌아올 이유보다 떠날 이유가 더 많았던 시대에 누군가는 돌아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수많은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 앞에 직함을 붙이지 않습니다. 한수진 교수님이 아니라 그저 한수진. 이름 자체가 이미 하나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가장 닮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카이스트 캠퍼스의 실험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불을 켜고 밤이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장비를 닫고 정리합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연구하고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학생들과 눈을 맞춥니다. 연구실의 낡은 커피포트 옆엔 늘 그녀가 직접 적은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도 실험이 잘 되길 바랍니다. 마음은 언제나 수치보다 먼저입니다. 그 문장을 보며 제자들은 실험 전 손을 모으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학생이 회로를 망가뜨려 낙담하면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가 만든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실험실이 남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진짜 기록이에요. 그녀의 말은 격려를 넘어서 철학이 됩니다. 그녀가 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학생들 마음에 깊이 스며듭니다. 어느 날 대전에서 열린 과학축제에서 그녀의 강연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가족과 아이들이 몰려들었고 한 초등학생이 강연 말미에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교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세상에 대해 궁금한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과학자가 될 수 있어요. 저도 그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답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의 손을 꼭 쥐며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한수진 교수는 기술을 이야기하면서도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둡니다. 그녀의 연구는 AI 회로, 센서 최적화, 신호 보정 알고리즘처럼 전문적이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사람이라는 단어가 놓여 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효율보다 중요한 건 그 기술이 닿을 누군가의 삶이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오늘도 실험실에서 회로도를 펼칩니다. 논문은 도구일 뿐 본질은 언제나 사람이라 믿는 연구자. 그녀의 책상 위엔 과학서적 옆에 한 권의 인문학 책이 놓여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 그 책 위에 커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외 언론은 여전히 그녀의 근황을 주시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왜 돌아왔느냐고, 왜 한국을 택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자랑스러워할 이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카이스트의 실험실 한편, 하얀 실험복을 입은 그녀가 회로를 들여다보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손끝에서 태어나는 건 단지 기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댓글과 감상은 또 다른 감동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동 한 송이는 매일 아침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이야기를 더합니다.